바둑왕전 준결승전 박정환 구단 대 신진서 3단의 대국입니다. 박정상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박정환 구단과 신진서 3단의 준결승전, 이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대결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박정환 구단의 예전 별명이 미래 권력이었는데요. 네. 지금은 현재 권력이죠. 최근 계속해서 한국 랭킹 1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최근에 신진서 3단의 이 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네. 한국 랭킹 1위를 만났지만 오늘 재미있는 대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이세돌 구단이 결승에 선착을 해 있는데요. 누가 올라간다고 해도 굉장히 재밌는 대진이에요. 네, 일단 박정환 구단이 승리를 거둔다면 한국 랭킹 1, 2위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 또한 재밌고요. 네. 또 신진서 3단이 이긴다고 해도 이세돌 구단과 비슷한 기풍으로서 어떤 결승전이 펼쳐질지 아주 기대가 되는 흥미진진한 대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정환 구단과 신진서 3단의 준결승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KBS 바둑왕전 준결승전 박정환 구단 대 신진서 3단의 대국입니다. 박정환 구단 2015년 국수전 우승, LG배에서 우승을 차지했고요. KBS 바둑왕전에서는 준우승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신진서 3단 2015년에 정말 많이 성장을 했죠. 랭킹도 많이 끌어올렸습니다. 네. 대국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당 제한 시간 5분에 30초 초읽기 5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대국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박정환 구단과 신진서 3단이 앉아있는 모습이 재밌는데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박정환 구단이 신진서 3단의 입장이었거든요. 네. 박정환 구단이 갓 입단했을 무렵에 프로 기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진행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국 바둑계의 이 차기 권력은 누구일 것인가라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1등을 했던 기사가 박정환 구단입니다. 그만큼 입단했을 무렵부터 이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선수인데 네. 지금 신진서 3단이 딱 그렇죠. 입단 무렵부터 엄청난 기재로 유명했고 지금 기대대로 성장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이 미래 권력이라는 별명을 얻었던 박정환 구단은 현재 한국 랭킹 1위가 됐고요. 신진서 3단, 많은 영재들 중에 가장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기사이기도 합니다. 네, 흔히 이 영재 4인방이라고 하죠. 변상일, 이동훈, 신민준, 신진서 이 4명을 일컫는 말인데 그 4명 중에 나이도 가장 어리고 네. 또 이 선수의 기풍 자체가 예전에 이세돌 구단과 좀 흡사한 면이 있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신진서 3단의 성장 배경도 다른 선수들과는 조금 다른데요. 네, 대부분의 선수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 도장 생활을 하면서 네.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데 반해 신진서 3단은 반독학으로 입단 직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몇 개월간 서울 도장에서 공부를 하고 프로 네. 입단에 성공을 했죠. 그런 것만 보더라도 확실히 이 선수가 재능은 타고났습니다. 박정환 구단도 그렇고 1인자가 되려면 타고난 재능에 끊임없는 노력까지 더해져야 하는데요. 그래서 신진서 3단이 시기적으로 아주 잘 풀리고 있는 것은 이 신진서 3단이 영재로서 이제 입단을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국가대표 체제가 활동이 됐고 그 이후에 그곳에서 라이벌들과 같이 훈련을 받으면서 네. 계속해서 이 성장세가 점점 그 성장폭이 넓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됩니다.
신진서 3단이 그래도 아직은 좀 갈 길이 멀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박정환 구단이나 이세돌 구단 이런 한국 랭킹 1, 2위의 강한 선수들을 만났을 때는 네. 뭐 지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쳐도 별다른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회에서는 김지석 구단을 꺾고 여기까지 올라왔고 최근에 랭킹도 탑10 안에 진입을 하기도 했고요. 확실히 예전과는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기대회 KBS 바둑왕전에서 항상 이 신진서 3단과 함께 얘기가 되는 이동훈 5단이 우승컵을 들어 올렸었는데요. 그때 결승전 상대가 지금 대국을 벌이고 있는 박정환 구단이죠. 네. 당시에 3대7이나 2대8 정도로 불리할 것이라는 이 세간의 예상을 깨고 깜짝 우승이었는데 신진서 3단도 이번 대회에서 이를 낼 수 있을지 이 대국이 점점 흥미로워집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박정환 9단을 넘어서야 되고요. 네, 지금 3칸 벌린 수가 약간은 독특한 느낌을 주죠. 지난 시간에 있었던 또 다른 준결승전 허영호 구단과 이세돌 구단의 대구에서는 네. 이제 흑이 미니 중국식을 두고 백이 갈라쳤을 때 흑이 날일자로 다가선 것까지는 똑같았는데 당시엔 2칸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 진행보다는 오늘 실전이 조금 더 간명하긴 한데요. 백이 발은 느리지만 좀 더 안정적인 수법을 들고 나왔습니다. 네, 오늘은 간명하게 처리가 됐지만 이 포석 자체가 굉장히 요즘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포석 보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도 이와 똑같은 진행이었죠. 물론 네. 이곳의 형태는 조금 다릅니다만 그 당시에는 2칸을 벌리고 네, 날짜로 두니까 이렇게 밀어갔고요. 네, 여기 치받고 여기를 모자 씌우는 진행이었습니다. 이 진행도 아주 많이 등장하는 최근 유행 포석입니다. 네,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하나 밀고 여기 이곳을 붙여서 네. 진행이 되는데 당시에 이 유행 포석을 따랐다면 오늘은 3칸 벌리는 수가 나왔네요. 자, 이런 진행은 우변에서 하변까지 다 정리가 되는 형태였는데요. 네. 오늘은 간명하게 처리가 됐어요. 사실 이 3칸 벌림이 처음 등장했을 때에는 흑이 바짝 다가서 있을 때였습니다. 네, 그 당시에 제 기억에는 이 박정환 구단과 이세돌 구단이 속기전 결승에서 만났을 때 이렇게 진행이 돼서 그때 이곳을 침입을 하고 네, 붙이고 이렇게 올라서는 진행이 있었거든요. 당시에 흑을 잡고 대국을 했던 이세돌 구단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여기 다가섰을 때 바짝 다가서져 있을 때 이 벌린 것은 그나마 좀 이해가 되는데요. 네.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뭐 최근에 유행을 하고 있지만 길이상은 어떻게 보면 맞진 않아요. 지금은 흙이 들어가면 안 되나요? 일단 백의 의도대로 됐을 때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상황에서 백이 3칸을 벌리는 수의 의미는 아까와 같은 이런 식의 진행이 되었을 때 네, 이제는 날일자가 아니라 바짝 있기 때문에 백돌에 대한 압박의 강도가 훨씬 더 강합니다. 그래서 흑이 바짝 있을 때 백이 이렇게 모양을 실전처럼 잡는다면 네, 그때는 흑이 이쪽에 있는 것이 돌이 낫죠. 여기 돌이 있으면 오히려 단단한 곳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침입 수단만 있습니다. 네, 백이 발은 느리지만 이렇게 2번에 걸쳐서 이 부분을 지키는 것은 바짝 있을 때 이제 그때 두텁게 바둑을 처리하기 위해 이런 식의 진행인데 지금은 바짝 가지 않았거든요. 네, 지금 날일자인데도 여기를 간 것이 조금은 독특합니다. 네. 하지만 최근에는 이렇게 해도 많이 두어지고 있어요. 일단 지금 들어가기에는 이렇게 바짝 다가서져 있는 것과 차이가 크죠. 네, 부분적인 싸움이 일어났을 때 차이가 있고 백이 가장 간명하게 처리를 해도 흑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백이 여기를 한 칸을 띄면요. 네. 양쪽을 맛보기로 봅니다. 이쪽도 받아야 되고 이 한 점도 움직여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그래도 이쪽보다는 이쪽이 좀 더 중요한 자리고요. 네. 흑이 이제 받을 때 백에 이렇게 마늘모로 씌우게 되는데 이 다음에 바짝 돌이 있다면 모를까 지금은 멀리 있기 때문에 이 한 점을 준동하는 뒷맛이 그렇게 통렬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 뛰어드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들어가는 건 좀 무리겠네요. 네, 오히려 실전처럼 받았을 때 백이 한 칸 뛰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여기서 이 들어간 교환이니까요. 획은 이 수는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실전에 여기까지 진행이 되었고 이쪽이 흑돌이 바짝 다가서져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두텁게 처리했다는 것은 박정환 구단도 신진서 3단의 이 강렬한 펀치를 조금 의식했다고 볼 수도 있겠고 네. 또 하나는 무난하게 흘러가면 승산이 훨씬 높다고 판단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약간은 박정환 구단의 전략적인 포석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렇네요. 상대를 조금씩 의식하고 있는 포석인데요. 실전 보시죠. 박정환 구단은 뭐 랭킹이 자신보다 낮은 선수들이나 신예 기사들에게 웬만하면 한 판 잘 안 내주거든요.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기사죠. 그것은 박정환 구단의 기품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일단 박정환 구단은 기본기가 굉장히 탄탄하고 잘 무너지지 않는 기풍이고 네. 뭐 이세돌 구단처럼 5대5 싸움을 즐겨하는 그런 기풍도 아니기 때문에 자신보다 랭킹이 낮은 선수들, 좀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실력이 더 약한 선수들을 잘 이겨냅니다. 초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뭐 기회조차 주지 않기 때문에 박정환 구단을 꺾는 게 참 보통 일이 아니에요. 단지 박정환 구단이 팬들에게 야심으로 다가서는 것은 역시 세계대회 성적 때문이죠. 과거에 한국 바둑계 1인자 계보를 잇는 뭐 조은현 구단, 둘, 또 이창호 구단, 이세돌 구단 이런 선수들은 한국의 1인자임과 동시에 세계의 1인자였던 시절이 굉장히 길었는데 박정환 구단은 한국 랭킹 1위를 아주 오랜 기간 유지하면서 세계대회에서만큼은 과거 선배들을 따라가지 못해서 네. 그런 면에서 팬들의 질타를 받곤 합니다. 뭐 랭킹 1위로서는 인정을 받고 있지만 1인자라는 수식어가 붙었을 때 아직도 이세돌 구단을 떠올리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역시 그것은 세계대회 성적 때문이고 앞으로 박정환 구단이 극복해야 할 과제죠. 하지만 박정환 구단이 이제 그런 것을 부담을 느껴서 세계대회에서 이렇게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역대 세계적인 선수들의 이 성적을 봐도 과거 이창호 구단도 한국의 1인자일 때 처음 세계대회 성적이 굉장히 안 좋았고요. 그 당시는 이제 90년대 초반이긴 한데 그 당시에 뭐 일본이나 중국의 무명 선수에게도 자주 졌었고 이창호 구단도 그런 시절이 있었나요? 그 기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네. 그랬었고 뭐 중국의 구리 구단, 이세돌 구단의 라이벌로 불리우는 선수인데 이 선수도 세계대회 우승이 5차례가 넘어가지만 네. 여섯, 초창기에 이제 중국의 1인자로서 세계대회에 나왔을 때에는 그렇게 성적이 좋지 않아서 자국 팬들로부터 국내용이라는 별명으로 불리우곤 했었습니다.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박정환 구단도 자신의 길을 묵묵히 간다면 결국은 세계대회에서 이 한국 바둑계가 원하는 만큼의 성적을 낼 수 있다고 봅니다. 한국 랭킹 1위이기도 하지만 가장 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기사 1위일 것 같아요. 네, 자기 관리가 철저하죠. 바둑에 해가 되는 것은 전혀 하지 않는 선수입니다. 네, 하변에서 첫 번째 접전이 펼쳐지려 합니다. 어떻게 보면 네. 신진서 3단이 약간 유도한 측면도 있어요. 상대에게 일부러 좀 틈을 보여준 것 같기도 한데요. 이 하변 형태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곳을 지켰을 때 네. 실전은 신진서 3단이 상변으로 향했는데요. 하변 쪽을 지키는 것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수법이죠. 네. 왜냐하면 이곳의 침입 자체가 뭐 지금 형태는 물론이고요. 박정환 구단은 이런 곳에 백돌이 없을 때에도 침입을 즐겨 사용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 백돌이 있다면
좌변은 흙이 선점하고 있지만 더욱더 통렬한 것은 누가 봐도 명확한데 이제는 지키라는 뜻이었거든요. 네, 그런데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만약 네. 이곳을 지켰다면 바둑은 이런 식의 흐름이었을 겁니다. 여기를 두고 네. 그때 이렇게 벌려서 이런 식의 무난한 바둑이었을 겁니다. 실전은 신진서 3단이 하변 쪽에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넓은 자리부터 선점을 했기 때문에 뭐 침입은 당연하고요. 이 침입이 이쪽으로 간다면 이제는 흙이 이 한 점을 쉽게 포기를 하고 다른 큰 자리를 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갔군요. 네, 지금은 그쪽으로 멀리 가는 것이 방향이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수 자체가 이 흙에 단단해 보이는 우아기 쪽의 뒷맛을 보고 있는데요. 네. 이 형태는 항상 이렇게 붙이는 수가 침입의 맥점입니다. 여기를 붙여서 위로 젖히면 아래로 젖혀 들어가서 네. 넘겨주면 어쨌든 흙이 피해를 입게 되고 여기를 끊어도 나가면 한 점을 잡아야 될 때 네. 이렇게 돌파를 하면 이건 막아봤자 양단수라서 흙이 곤란하죠. 붙이는 이상 뭐 수는 나네요. 네, 수는 확실히 나고 네. 지금은 이쪽이 단단하기 때문에 더욱더 통렬합니다. 그렇다면 백이 이 한 점 타개하는 건 뭐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백이 침입을 해서 뭐 다음에 이쪽을 덮어 씌우는 수 그리고 이쪽에 붙이는 수를 보고 있어서 네. 사실 웬만한 선수라면 이 수로는 하변을 지켰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씌웠어요. 네, 일단은 강렬하게 오히려 박지원 구단을 싸움으로 유도하고 있고 네. 그래도 제가 흙이라면 저는 여기를 지켰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순환후기를 해보면 지금 여기를 지켰는데 백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손 뺀 거예요. 네. 그렇게 본다면 뭐 백에 대한 상당한 도발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앞으로 이제 이쪽을 밀고 흙이 젖히는 전투로 전개가 되겠습니다. 네. 자, 신진서 3단이 좀 자극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전장은 하변이 되겠습니다. 백이 먼저 들어왔을 때로 순환후기를 해보니까 흙이 상변으로 향한 수는 조금 심해 보이긴 하네요. 하지만 뭐 신진서 3단이 자신의 전투력에 대해서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 네. 아직까지 뭐 어느 쪽이 우세하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국면입니다. 또 신진서 3단만의 이 풀어가는 방법이겠죠. 신진서 3단의 바둑은 두 가지로 대변되는 것 같아요. 실리와 수읽기입니다. 이 선수가 실리를 굉장히 좋아하면서 부분전, 수읽기가 뛰어나기 때문에 네. 또 여기까지 성장할 수가 있었죠. 수읽기가 강하다는 것은 그만큼 중반전에 이 풀어가는 힘이 세다는 건데 신진서 3단의 인터뷰를 보면 가장 껄끄러운 바둑으로 박정환 구단을 꼽거든요. 확실히 박정환 구단이 잘 무너지지도 않고 네. 그러면서 받아치는 수익기가 워낙 세다 보니까 지금까지의 이 두 선수의 만남에서는 신진서 3단이 꽤나 고전을 했습니다. 사실 박정환 구단을 상대할 때는 딱 어떤 부분을 공략해야 될지 작전을 세울 수가 없거든요. 끝내기는 끝내기대로 강하고요. 박정환 구단 바둑의 특징이라면 유연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상대의 약점을 제대로 찔러 들어가는 힘이 있다는 건데 확실히 이 박정환 구단의 바둑을 보면 현재 이 세계적인 선수들 중에서 가장 이 완벽함을 추구한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쪽에 가깝습니다. 네. 어느 한 분야도 약한 분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정환 구단의 성적이 팬들에게는 늘 아쉽죠. 네. 이 완벽함을 추구하는 박정환 구단이 세계대회에서 이 중국의 강렬한 선수들에게 한 방에 무너질 때가 많이 있는데요. 네. 이제 그런 점은 뭐 차차 보완이 될 것 같고 2016년의 세계대회에서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지금 저수도 강하게 맞선 수입니다. 보통이라면 어느 정도였을까요? 보통이라면
지금 이 장면에서 호구되는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백이 뒀을 때 호구되는 자리를 젖히지 말고 그냥 붙이는 게 일반적인 행마죠.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당장 흙이 끊어갔다면 반대쪽이 한 점이 잡히기 때문에 지금 틀어 막은 것인데 재밌는 수가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하변이 급한데 다시 또 우화를 물어봐요. 응수타진이네요. 흙이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네. 백의 응수를 달리하겠다는 겁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하변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또 도움을 줄 수 있겠죠? 여덟, 아홉, 열. 흙 4번 남았습니다. 신진서 3단이 먼저 초읽기를 씁니다. 최대한 활용을 당하고 싶지 않은 마음일 텐데요. (20초) 하나, 일단 흙이 받긴 받아야죠. 지금 하변을 제압하면 우하기의 화점으로 뚫고 올라오는 자세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일곱, 흙도 받아야 되는데 아홉, 또 한 번 최강수로 응수를 합니다. 지금 두어진 이 하변에서의 약 5수 정도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네. 서로 간에 물러섬이 없어요.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서 또 하변을 갑니까? 자, 지금 서로 최강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하변 수순 다시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수도 강수였죠. 네, 이수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붙이고 네. 늘면 그때 호구를 쳐서 행마하는 것이 보통이거든요. 네. 그런데 실전의 이 진행을 따르진 않았습니다. 그냥 젖혔다는 건 어차피 끊지 못한다는 뜻인가요? 일단 제가 볼 때는 여기를 붙였을 때 이 막는 타이밍이 좀 싫었던 것 같고요. 여기를 막아서 네. 이곳을 젖히면 다시 되젖히는 수가 있고 실전처럼 이렇게 젖히기엔 이제는 끼우는 수가 좀 더 강렬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타이밍이 싫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를 둘 때 늘어야 한다면 이 교환 자체가 흙의 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로 젖혔는데요. 네, 여기를 그래서 젖혀갖고 네. 이때 흙이 이곳을 바로 끊는 것은 역시나 여기를 끊고 이렇게 잡아서 이것은 흙이 무리입니다. 이쪽에 두터움을 쌓아봤자 우변에 백의 벽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네. 흙의 두터움은 별로 활용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전에 여기를 틀어막고 네. 이제 여기서 백이 호구 치는 것은 넘어가는 자세가 워낙 좋고요. 백도 결국은 여기를 젖힌 이상은 이곳을 다시 한번 젖힐 수 있어야 합니다. 젖히고 여기를 이을 수 있어야 하는데 흙이 이렇게 끊었을 때 네. 이후의 싸움이 어렵거든요. 이때의 싸움을 대비해서 박정환 구단이 먼저 여기를 들여다본 겁니다. 하나 교환이 돼 있다면 더 득이 된다는 뜻일 텐데요. 만약 흙이 그냥 이어주면 네. 아까처럼 하고 나서 뭐 아래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자세가 나왔을 때 교환이 득이죠. 그리고 흙이 이쪽으로 틀어막는다면 그때는 여기를 젖혀 있기보다는 다른 식의 변화를 봤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를 호구치고 네. 뭐 이거 하나는 젖혀서 교환도 되겠네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호구치면 이거는 흙이 당연히 끊어 잡아야죠. 끊어 잡고 진행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되었을 때 이제 이쪽의 뒷맛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네. 나와서 끊고 네,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여기를 이으면 귀가 쉽게 폐가 나죠. 젖혀서 이거는 흙이 어떻게 응수를 해도 귀에서 폐 정도는 납니다. 네. 일단 수가 났고요. 흙이 뭐 최강으로 든다면 이런 식으로 둘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것도 하나 밀어두고 여기를 두고
이렇게 끊어간다면 흙도 약점이 좀 노출이 되네요. 네, 바깥쪽의 약점 때문에 이 싸움도 흙이 무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들여다본 수가 이렇게 받으면 이쪽에서 벽에 벽을 쌓아두고 이 나와 끊는 것을 노리고 네. 아니 이게 아니라 흙이 그냥 쉽게 뒤에서 이으면 그때는 강하게 싸우려는 거예요. 그런데 흙의 선택은 어느 쪽도 아니었어요. 네, 지금 여기를 붙였죠. 이 수도 네. 재밌습니다. 이 붙인 수가 다음에 이 젖히는 것을 보면서 백이 늘거나 혹은 치받아서 받을 때 여길 틀어 막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이 교환이 미리 되어 있으니까 아까처럼 나와 끊을 때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아까는 흙이 이렇게 막으면 네. 이 교환이 없을 때에는 당장 끊어서 한 점이 잡히는 수순이었지만 네. 지금 이 교환이 있다면 이제는 뭐 꼬부려도 흙이 빈 삼각으로 둔다면 아무런 뒷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교환을 한 거였는데 백도 받아줄 수는 없죠. 네, 지금 여기를 젖히고 막고 들여다보고 붙인 수가 전부 다 상대의 의도를 거스르는 수인데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받아주지 않고 지금 이쪽으로 젖힌 수가 강수입니다. 네. 네, 이것은 뭐 이쪽의 처리도 끝이 안 났고 더욱 중요한 하변의 싸움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초반부터 아주 불꽃 튀는 대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하변부터 우하까지 급전이 될 것 같습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은 하변을 두고 있지만 뭐 결국 돌아가서 우하 쪽도 해결을 해야 되고요. 20초. 하나, 둘, 셋, 자, 양쪽이 뭐 다섯, 같이 엮일 여섯, 수도 있고 일곱, 여덟. 예상하기 힘든 아홉. 그림인데요. 박정환 구단이 지금의 이 전투를 전개하기 위해서 우하기에 응수타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쉽게 흙이 우하기를 받아주었다고 해도 하변의 싸움이 아주 복잡한데 네. 지금은 거기에 신진서 3단의 반발까지 나왔기 때문에 여섯, 우하기와 우변을 둘러싼 공방이 아홉. 정말 머리 아픕니다. 흙 3번 남았습니다. 네, 여기서 기세라면 끊어갈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제 끊지 못한다면 하변 쪽에 흙의 약점을 지키겠죠.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가능한가요? 뭐 한치의 물러섬이 없네요. 네. 수일기가 강한 두 기사의 충돌인데요. (20초) 흙도 지금 약점들이 다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그쪽에 끊는 약점 그리고 한 번 더 끊는 수도 있고요. 네. 하지만 당장 끊어간다면 아마 이 선에 있는 흙 한 점은 쉽게 포기를 할 겁니다. 박정환 구단도 그 정도로 만족을 할 것 같진 않아요. 지금은 그보다는 이 우하기와 둘러싼 이 전체 공방으로 시야를 넓혀놓고 나서 어떻게든 그쪽에 이 치중간 백돌이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유도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두 선수도 지금 뭐 확실히 수일기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네. 워낙 읽어볼 부분들이 많죠.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결국 박정환 구단이 하변을 붙였기 때문에
하변 쪽에서 수를 늘리고 나서 애초에 끊어두었던 좌측의 백한점을 준동시키고 네. 그 좌측의 흑돌과 하변의 백돌이 수상전 가는 뭐 그런 식의 수익기도 할 수가 있겠고 둘, 셋, 지금은 여러 가지 작전이 있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기서 또 거길 찌릅니까? 정말 신출귀몰하네요. 지금 장면에서 거기를 찔렀다는 것은 여차하면 하변은 포기를 하고 우하기 쪽을 제압하는 이 바꿔치기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20초. 네, 확실히 그쪽의 흑돌도 형태가 엷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복잡하긴 한데 백보다는 흑이 좀 더 급한 느낌인데요. 네, 지금 싸움 자체가 굉장히 치열하고요. 아직은 어렵긴 합니다만 네. 흑이 좀 더 생각할 것이 많죠. 그만큼 약점도 많고 그 원인을 찾자면 역시 상변을 전개하고 나서 하변에서 이렇게 강하게 전투를 하는 것이 약간은 무리스러운 작전이 아니었나 싶네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바꿔치기 양상으로 가고 있어요. 네. 박정환 구단과 신진서 3단 기세의 충돌인데요. 하변 쪽 자세히 보겠습니다. 20초. 네. 흑이 어쨌든 끊었는데요. 네. 끊지 않고서는 좀 당한 느낌인가요? 이곳을 끊지 않고서는 네. 여기를 늘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뭐 백이 호구쳐도 이 자세도 괜찮고 네. 아니면 백이 뭐 이런 식으로 변신을 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전처럼 뭐 여기를 두고 네. 이렇게 밀고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뒷맛이 있어서 그렇군요. 지금은 한번 네. 밀리는 순간 계속해서 흑이 주도권을 상대에게 내주기 때문에 네. 신진서 3단도 강하게 맞서는 겁니다. 최대한 타이트하게 상대를 압박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 그냥 붙이지 않고 하나 끊어둔 것이 수순이죠. 왜냐하면 여기를 그냥 붙이면 네. 흑은 아마 단수를 칠 테고 왜냐하면 여기를 흑이 는다고 생각하면 이 끊어둔 교환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단수를 치고 늘 때 그때 여기를 지켜버립니다. 젖히면 뭐 이쪽을 밀고 올라와서 이런 식의 싸움이 되는데 이것보다는 실전이 좀 더 흑의 약점을 많이 노출시킬 수 있다는 박정환 네. 구단의 판단입니다. 먼저 그래서 끊었고요. 네, 하나 끊어두고 붙였죠. 차이가 있다면 지금은 단수 쳤을 때 이 단수를 굳이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를 흑이 빵 따냄을 하더라도 네. 아까의 이 빵 따냄과 이 교환이 있을 때의 빵 따냄은 그 가치가 뭐 현저한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런 차이가 있네요. 그래서 하나 끊어두고 붙이니까 지금 네. 흑도 이렇게 늘어서 받았습니다. 이 장면에서 이제 반대쪽에서부터 싸움의 전단을 구한 것이 재밌는데요. 너무 복잡해요. 보통이라면 역시 네. 지금은 일단 여기를 두는 것이 무난하고요. 이렇게 두고 이제 젖힌다면 차단한다면 그때 이 끊는 단점을 노리는 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끊고 이쪽을 단수 친다든지 이쪽의 단점을 노리는 식으로 전투하는 것이 네. 일반적인 발상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실전은 이 진행을 택하진 않았죠. 네. 먼저 움직인 게 아니라 하변을 우하 쪽을 또 물어보고요. 네, 지금 여기를 두고 밀었습니다. 네. 여기서 흑이 이곳의 단점을 지키면 넘어갔을 때 아까처럼 강하게 차단하는 것이 없으니까 네. 뭐 이 교환은 당연히 백이 이득이고 이렇게 처리가 되는 순간 백은 이쪽에 움직이는 것과 이쪽을 지키는 것을 맛보기로 해서 이것은 백의 성공입니다. 그래서 신진서 3단도 일단 하변을 택했고요. 네. 지금 여기 끊어가는 것까지 진행이 되었는데 네. 지금 이대로 이곳은 백집으로 굳어지고 하변은 흑집으로 굳어지는 바꿔치기라면 이것은 흑이 불만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쪽의 백돌은 뒷맛이 좀 있어요. 여기를 끊고 네. 이렇게 나간다든지 하면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뒷맛도 있고 또 애초에 흑진영이었던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네. 지금은 이곳에 어떤 뒷맛을 노리지 못하는 순간 흑의 실패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 치열함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그런 치열한 수익기가 또 우하기와 하변에서 펼쳐질 것 같습니다. 네. 뭐 일단락이 된 듯 싶지만 이대로 멈추진 않을 것 같습니다.
둘, 셋, 넷, 다섯. 그냥 이렇게 바꿔치기로 결론이 나나 싶었는데요. 역시 아니네요. 이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그런데 우아기 쪽에 흙 한 점을 준동시키기에는 네. 바깥쪽에 흙의 그물망이 확실하지 않아서 그쪽으로 백이 빠져나왔을 때 흙도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진서 3단이 비세를 감수하고 쉽게 타협을 할지 아니면 여기서 다시 한번 승부를 걸어볼지 그 선택의 기로입니다. 타협을 한다면 일단 따라가는 입장이 되는 거고요. 네. 여기서 백이 틀어막는 것까지는 당연한데 네. 이 장면에서 그냥 하변 쪽으로 4선을 늘어서 형태를 정돈하고 백이 우아기를 지킬 때 흙이 한 번 더 하변 쪽 지킨다면 그때는 서로 타협이 되는 흐름입니다. 이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흙 두 번 남았습니다. 네.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네, 지금은 판단 내리기가 좀 어렵네요. 그래도 흙이 상변을 먼저 가고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니까요. 흙이 둘 수 있지 않을까요? 우아기가 들어간다면 백이 좋죠. 실리적 손실이 큽니다. 네. 이십 초. 하나, 둘, 셋, 그래도 지금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일곱. 한 번 더 모양을 정돈하고 저는 타협을 하는 것이 그래도 냉정하다는 이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신진서 3단에 또 한 번의 강수가 나왔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된다면 바깥쪽으로 네. 단수 치면서 빠져나왔을 때 그쪽의 처리가 관건이죠. 하나, 둘, 흙이 굉장히 얇아질 것 같은데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지금 그쪽에 뒷맛이 나쁩니다. 지금은 하변에 105점을 제압하고 있지만 방금 전에 단수 친 쪽으로 백이 빠져나온다면 하변 쪽에 뒷맛까지 걸려서 네. 흙이 굉장히 뒷맛이 고약한 그런 바둑으로 흘러가겠습니다.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조금 흙의 작전이 과하다는 느낌도 있는데요. 해결해야 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요. 이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4번 남았습니다. 네, 일단은 흙이 한 칸 띈 곳, 네. 그 방향으로 백이 만일모로 나가는 것이 일감입니다. 박정환 구단이 그쪽으로 계속해서 빠져나올지 아니면 우아기에 흙 두 점을 당장 공격을 갈지 다섯, 여섯, 그 두 가지를 놓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홉. 지금 손이 중앙으로 갔다가 네. 옮겨졌어요. 그렇죠. 마지막까지 갈등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백의 선택이 좀 더 안정적인 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뭐 신진서 3단은 확실히 지금 이 장면에서 타협이 된다면 불리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불리한 정도가 좀 차이가 난다고 보는 것 같아요. 심하다 싶을 정도로 우아기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이제는 중앙을 건드려야 될까요? 일곱, 여덟, 네, 아홉, 지금 열, 103번 남았습니다. 박정환 구단이 초읽기를 한 번 더 사용하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 이제 여기서도 타협일지 아니면 한 번 더 고를 외칠지 네. 그거거든요. 네, 신진서 3단은 시종일관 타협의 여지를 뿌리치고 계속 강수를 연발하고 있습니다. 10초. 하나, 둘, 지금 백에게 타협이 있나요? 일단 내려선 곳에 한 칸 좌측으로 막으면 그게 좀 타협이겠죠. 네. 아홉, 그런데 타협을 하지 않았어요. 방금 전에 내려선 곳에 한 칸 좌측으로 틀어 막았다면 백이 우아기의 3점 정도는 제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바깥쪽이 싸발림을 당하는 그 정도의 타협이 예상이 되었는데 그 타협이라면 애초에 신진서 3단이 네. 우아기를 움직이지 않고 타협했을 때보다 둘러싸이는 만큼 손해가 된다고 판단을 한 박정환 구단 여섯, 반발을 했습니다. 여덟, 아홉, 열. 흑 마지막 초읽기입니다. 이제는 뭐 서로 타협할 생각은 없겠네요. 이제부터는 타협을 생각을 해도 타협이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이미 너무 많이 와버렸습니다. 게다가 또 마지막 초읽기예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부분적으로 틀어 막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 반대쪽을 젖혀가네요. 네, 정말 바둑이 복잡해서 지금은 뭐 20초. 하나, 어느 쪽부터 실마리를 네. 풀어가야 할지조차 어렵습니다. 다섯, 여섯, 일단 박정환 구단은 하변 쪽에 흙이 넘어가는 것을 좀 신경을 써야 되고요. 네. 지금 지켰네요. 그쪽이 흙이 끊고 백이 따낼 때 흙이 젖힌다면 다 돌려치면서 넘어가는 자세이기 때문에 그것은 백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바로 차단을 했고요. 차단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우측으로 이 선에 틀어 막는 것이 아니라 저 한 칸 띄어서 두는 것은 넷, 차단을 하면서 동시에 하변 쪽의 뒷맛도 약간 엿보겠다는 겁니다. 여덟, 아홉, 흑도 그 부분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의 단수도 일단은 흙의 형태를 지킨 거죠. 이제는 바둑이 어떻게 보면 보기는 간명해졌어요. 우아기가 제압이 당한 이 순간에 만약 지금 두어지고 있는 방향에서 백이 중앙 쪽으로 탈출할 수 있다면 그때는 흙의 입장에서 최악입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백의 입장에서는 또 그 봉쇄를 피해야겠고요. 자, 중앙과 하변까지 수읽기는 여전히 어려운데요. 하변 쪽 보겠습니다. 네. 네, 뭐 시작부터 엄청난 전투가 이어지고 있는데 네. 이 장면에서 흙이 애초에 여기를 늘었다면 쉽게 타협이었습니다. 네. 늘었다면 이제 백이 여기를 제압을 하고 흙이 한 번 더 이쪽 부분을 지키는 이런 식의 바둑이 예상이 되었는데요. 이 진행이라면 역시 백의 실리가 돋보입니다. 네. 그리고 선수를 잡은 백이 다른 곳을 향해서 이것은 백이 우세하죠. 그래서 신진서 3단이 버텼는데 네. 조금 과하긴 하죠. 일단 무리스러운 느낌은 당연히 드는 것이 네. 여기를 단수 치면서 나오는 순간 이쪽에 잡혀있던 백돌이 이제 실전처럼 계속 나오니까 뒷맛이 나빠지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하나 여기를 젖혔고 네, 늘었고요. 이것도 맞고 나서 그 다음에 흙이 두려고 해도 어차피 단수 한 방 맞은 이상 이제 와서 그냥 바깥쪽으로 타협하긴 싫고 여기를 둔다고 해도 느는 정도니까 일단 이 교환을 아껴둔 겁니다. 네. 그래야 실전처럼 여기를 젖혔을 때 혹시 나중에 이쪽에서 활용할 수도 있으니까요. 백도 지금의 타협은 또 불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타협은 이제 여기를
이렇게 맞고 나서의 네. 타협인데 이것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흙이 이쪽을 틀어 막는 정도의 진행이라면 네. 이제 백이 제압을 하게 되고요. 아까의 형태가 이렇게 제압당한 자세였다면 지금은 하나 늘어두고 나서 잡히기 때문에 좀 더 바깥쪽을 둘러쌀 수가 있습니다. 백이 이렇게 둬도 백이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네. 그런데 박주환 구단은 지금 찬스를 잡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좀 더 강하게 여기로 나온 겁니다. 네, 여기서 이제 이쪽을 틀어 막을 수 있는지 여부가 흑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했는데 네. 실전은 막지를 못했죠. 막지 못하고 이제 이쪽을 젖혔습니다. 만약 막았다면 여기를 백이 잇게 됩니다. 네. 그 순간 여기를 나오는 것과 하변 쪽을 메워서 이 수상전 가는 것이 있는데 굉장히 복잡한 수익이긴 합니다만 이것도 흙이 좀 신경 쓸 곳이 많아서 네. 약간 무리스러워 보이네요. 이 작전보다는 실전은 이제 여기를 젖혀서 백이 만약 이쪽을 빠져나온다면 그때 이쪽을 이제 넘어가는 뭐 끊고 넘어가는 것도 있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요. 네. 이쪽을 넘어가는 식의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백도 차단부터 해뒀어요. 그 전에 흙이 만약에 이렇게 넘어가는 자세였다면 그때는 아래쪽은 넘어갔지만 백도 여기를 붙이면 이 4점을 쉽게 제압할 수가 있었죠. 네. 그런데 실전은 흑돌이 여기에 하나 왔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이곳의 지킴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곳을 차단한 것이고 흙도 바로 지켰거든요. 네, 뭐 여기까지 백돌이 온 마당에 네. 백이 이렇게 지키지 않고 이렇게 지킨 것도 다음에 뭐 단수 치고 이렇게 넘는 수도 보고 있고요. 여러 가지 뒷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흙도 이렇게 지켰고 네. 지금 백이 나오는 데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은 국면이 간명합니다. 백이 이쪽으로 탈출할 수 있다면 흙이 귀는 귀대로 손해보면서 중앙 쪽도 허용을 하기 때문에 네. 이것은 흙의 실패고 지금 이렇게까지 진행이 된 이상 이제는 뭐 서로 다른 길은 없고 아마 신진서 3단도 계속 틀어막고 이쪽에서의 수일기 싸움으로 갈 것 같아요. 일단 우하기는 흙이 완벽하게 제압이 된 거고요. 하변은 어떤가요? 아직도 맛이 남아있는 거죠? 백이 중앙으로 빠져나간다면 우하기가 제압이 되기 때문에 이제 흙이 이렇게 젖혀서 틀어막는 거고 네. 이 전체 수상전 같은 것을 엿볼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된다면 정말 이 부분에서 어쩌면 바둑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중앙전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실전 보시죠. (20초) 하나, 둘, 셋. 이 바깥 형태가 다섯,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서 일곱, 우하나 여덟, 하변도 아홉. 좀 결론이 달라질 수 있겠군요. 여기서 한 점을 따낸다면 흑의 입장에서 안전하지만 대신에 백의 중앙 진출을 틀어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결단을 내렸어요. 그런데 따내지 않으면 흙이 갇히는데요. 백의 형태도 전체가 다 자충이기 때문에 네. 쉽지 않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이건 승부를 보자는 거죠? 네. 20초. 확실한 수일기가 됐을까요? 둘, 출기 와중에 확신을 가지고 둘 수는 없는 장면이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흥미진진합니다. 한국 랭킹 1위를 맞아서 최강수를 연발하고 있는 네. 최강신의 신진서 3단입니다. 사실 프로 바둑에서는 뭐 승부로 갈 것처럼 두다가 타협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다섯, 여섯. 지금 타협이 된다면 하변에 아홉. 105점은 잡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흑돌을 백이 싸바르고 우하기는 백이 제압하는 정도가 타협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그럼 아직도 타협의 여지는 남아 있는 건가요? 네, 타협의 여지는 있습니다. 여덟, 아홉. 네, 방금 전에 이제 그쪽으로 젖혀서 전체 100을 잡으러 가는데 이 105점을 잡으러 가는 방법에 있어서 그 젖힌 수와 반대쪽에서 일선 단수 치는 수 두 가지가 있었어요. 네. 음, 20초. 글쎄요, 둘 다 가능해 보였는데 셋, 넷, 실전은 일단 좌측의 약간의 뒷맛을 염두에 둔 이 여덟, 105점을 잡으러 가는 수법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런데 지금 흙이 걸릴 것 같은데요. 신진서 3단이 일선 젖힌 수가 실착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하변 쪽 심상치 않은데요. 자세히 보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네, 네, 이 굉장히 부분인데요. 복잡한 국면이라 네. 저도 지금 수혜 있게 하느라 벅찬데 일단 이 장면에서 이쪽으로 어디를 건드리든 당장 100이 별로 수가 없거든요. 네. 여기를 끊으면 따내야 되고 단수 치면 네. 이어야 됩니다. 이런 식의 모양이 나오면 이미 다자충이어가지고 이건 정말 몇 수 안 네, 돼요. 몇 수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박주환 구단도 이제 여기를 이긴 거죠. 그리고 자체로 뭐 뒷맛이 나쁘고요. 예를 네. 들어서 이런 식으로 단수 치고 넘어가려 하면 지금은 바로 자충에 걸립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자신의 형태를 정돈을 시키고 나서 이제 흙이 어떻게 잡으러 온지를 보는데 여기서 흙이 이 부분 어딘가 두긴 둬야 하는데 이렇게 단수 치는 것은 여기를 끊었을 때 양쪽이 맛보기가 되어서 흙이 곤란합니다. 이것은 일단 논외로 네. 치고요. 흙의 입장에서는 이제 실전에 이곳을 젖혀서 수를 조이는 것과 두 번째로는 이수, 세 번째로는 이수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일감은 이수가 어떨까 싶었는데 보니까 부분적으로 수가 나네요. 이렇게 두었다면 네. 여기를 두고 이 단수까지 되게 걸리죠.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를 틀어 막으면 지금 이곳이 내수이기 때문에 흙이 이쪽으로 조여서는 수가 부족하고 여기를 이어야 합니다. 네. 잇는다면 다섯 수와 네 수로 이쪽은 흙이 앞서는데요. 네. 이제 반대로 여기를 단수 치고 아, 나갈 때 이렇게 네. 씌우면 지금 장문입니다. 그렇네요. 단수 치고 나가도 다시 네. 또 장문이 되네요. 계속 장문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흙이 한 수를 늦추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실전에 젖힌 것도 그런 맥락입니다. 네. 실전에 젖혔을 때 이렇게 똑같이 진행이 된다면 그때는 흙이 여기를 이을 필요가 없이 그냥 이쪽을 들어가서 한 수가 빠르니까요. 네. 지금 축은 아니죠. 그런데 이제 실전은 제가 볼 때는 흙이 좀 걸릴 것 같고요. 네. 이쪽으로 메웠다면 어땠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 한번 수일기를 따라가 보면요. 여기를 흙이 메워서 조였다면 그러니까 지금 한 수만 늦춰도 당장 수가 나니까 그렇다고 여기 지킬 여유는 없으니까 네. 메우긴 메워야 하는데 이수와 이수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메웠다면 있고 이렇게 젖혀서 수를 메워 들어가는 진행이 되었을 겁니다. 그때는 이렇게 끊는 것도 소용없을까요? 아까와 마찬가지죠. 네. 단수 치고 네 여기까지 뭐 필연인데 여기서 이렇게 틀어 막아도 네. 지금 여기를 조이면 아까와 마찬가지죠. 그렇네요. 네. 그리고 뭐 백이 네. 좀 더 뭐 책략적인 수를 구사한다면 여기를 네. 하나 끊어두고 단수 치는 뭐 이런 건 있지만 어차피 이 장면에서 여기를 젖힌다면 이쪽으로도 흙이 네. 한 수 빠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뭐 이렇게 젖힌 것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실전과의 차이가 있다면 네. 지금 이 진행이죠. 이 진행에서 이제는 백이 아까처럼 수를 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단수 치고 이렇게 한 집 내는 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장면에서 이렇게 수를 낸다면 네. 늘고 이었을 때 지금 세 수인데 여기를 이어도 하나 끊는 수로 한 수가 늘어나죠. 네.
네. 그래서 이 진행이 흙이 한 수 부족입니다. 원래는 이 자리가 필요 없어야 되는 건데 지금 한 집을 내면 또 필요하네요. 네, 필요하죠. 이제 그런 맥락에서 지금 이수가 어땠나 싶고요. 하지만 네. 이수도 뭐 여기를 뒀다고 해서 반드시 흙이 유리한 싸움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 네. 만약 여기를 두었다면 백은 여기를 잇고요. 네. 좀 어려운 수익이긴 합니다만 흙이 이제는 이쪽을 젖힐 수는 없죠. 이 교환이 있기 때문에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흙이 여기를 젖혀서 네. 수를 조여야 할 텐데 이렇게 한다면 이제 여기를 젖히면 늘어야 되고요. 네. 반대쪽을 먹여쳐서 이 자체가 패가 됩니다. 이 교환을 하는 이유는 그냥 한다면 여기를 젖혀서 따낼 때 이렇게 네. 여기 잡히지만 이건 안 되네요. 하나 젖혀둔 교환으로 인해서 하변은 흙이 있는 것은 한 수 부족이고 지금은 네. 먹여쳐봤자 여기를 따내면 아까처럼 뭐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패가 되는 진행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 이 진행도 흙이 좀 무리스럽긴 하겠네요. 네. 그런데 어떤 그림이든 흙에게 좋은 그림은 안 나오네요. 지금 보면 애초에 시작 자체가 안 좋은 싸움이었기 때문에 네. 흙이 선택할 수 있는 이수, 네. 그리고 이수 이 세 가지 모두 흙이 좋은 그림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실전은 이쪽 젖히는 수를 선택을 했지만 네. 하변을 끊고 나가니까 뭐 이렇게 단수 치면 아까처럼 거의 하고 나서 외길이죠. 네, 단수 치고 한 집 내면 한 수 부족이고요. 신진서 3단이 좀 곤란해 보이네요. 네. 자, 신진서 3단의 위기로 보이는데요. 실전에서 확인해 보시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저 수는 뭐 확실히 돼서 둔다기보다는 네. 방금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좌측으로 흙 이선의 도를 살리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초읽기 와중에 다른 쪽으로 승부를 틀어간 겁니다. 20초. 이렇게 되면 하나, 좌측은 셋, 흙의 진영이 완전히 초토화되었고요. 다섯, 이제는 하변의 흙돌과 백돌의 수상전이 마지막 승부처로 보입니다. 102번 남았습니다. 일단 당장 눈에 보이는 길이 안 되기 때문에 비틀긴 했는데요. 그래도 막상 이 하변 쪽의 수상전이 셋, 넷, 만만치는 않아 보이죠. 어차피 바둑은 반집 지나 네. 만방으로 지나 프로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패배이기 때문에 아까의 변화를 택하지 않고 신진서 3단이 그나마 현재 상황에서 가장 어려운 쪽으로 변화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상대 입장에선 계속 그 잡는 수읽기를 하다가 조금 의외일 수도 있어요. 네, 박정환 구단이 미처 예상치 못했던 변화일지도 몰라요.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결국은 하변에 있는 백돌과 네. 하변에 있는 흑돌 혹은 하변에 있는 백돌과 우하귀의 흑돌의 수상전으로 이 대국은 결론이 나겠습니다. 아, 그것도 너무 어렵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지금 급하게 착점을 했는데요. 네, 우하귀에서 흑이 수를 늘리지 못하고 네. 수상전으로 돌입했을 때에는 흑이 한 수 부족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진서 3단이 저렇게 우하귀부터 건드리는 겁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여기서 하변 쪽 일선에 붙여서 패 모양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면 자체 수상전은 백이 한 수 빠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저수가 최후의 승부수인데요. 네. 최대한 수를 늘리고 있는데요. 어쩌면 패가 나는 형태가 네. 나올 수도 있어요. 넷, 다섯. 자, 하변과 우하 쪽의 수상전 어떻게 될까요? 네. 네, 지금 이 장면에서 그냥 자체 수상전을 바로 간다면 네. 여기 단수 치는 수가 부분적인 급소입니다. 왜냐하면 반대쪽에서 단수 치는 것은 이었을 때 이 한 점을 잊지를 못하죠. 네. 이것은 뭐 전체가 잡히기 때문에 잊지를 못하고 이쪽을 단수 쳐서 따내는 것은 이으면서 양쪽이 맞보기가 되니까 네. 백도 가만히 이어야 합니다. 잊고 여기를 두고 이제 백이 따낼 때 흑이 여기를 막지 못합니다. 바깥쪽에 맛이 나빠서 결국 뒤로 이어야 되고 이 상태로 수상전에 돌입하게 되는데 네. 이 수상전은 여기를 치중가고 이렇게 젖혀간다면 맞고 잊고 들어갈 때 메워서 이건 백이 한 수 빠릅니다. 아, 그러면 바로 수상전을 갈 수는 없네요. 네, 이제 바로 수상전이 안 되니까 신진서 3단도 네. 이제 수를 늘리거나 혹은 다른 변화를 위해서 여기를 뒀던 것이고 실전에 치중 가니까 이렇게 네. 갖다 붙였죠. 패 모양을 만드는 건데요. 네, 결국 단수 치고 일선에 쳐서 이건 뭐 패 모양은 나왔습니다. 네. 이 패를 하다가 백이 후퇴하긴 어려워요. 여기를 후퇴하는 것은 아까처럼 진행이 되어서 아까와의 차이가 있다면 이미 수를 많이 조여놨기 때문에 이거는 넘어가도 여전히 패가 됩니다. 네. 일단은 당장 이 패가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하겠네요. 흑도 그렇게까지 패감이 많은 국면은 아니라서 그럼 이 패에 따라서 승부가 결정될 수도 있겠네요. 네, 이바둑의 승패는 여기 패에서 결정이 나겠습니다. 네. 백은 이쪽 부근에 패감이 좀 있고 흑은 지금 패감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신진서 3단의 위기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네. 자, 하변이 결국 승부패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워낙 초반에 이 전투가 시작됐고 다른 곳에 패감이 없거든요. 네, 지금 확실한 패감을 쓰는 것은 네. 어차피 패감 부족이기 때문에 지금 저 패감 자체가 확실치는 않지만 좀 더 패감을 늘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20초. 방금 전 상황에서 확실한 패감을 쓴다면 셋, 하변에 104점 쪽에 단수 친다든지 그런 쪽을 뒀어야 하는데 어차피 이 하중앙 쪽에 백도 패감이 있어서 신진서 3단이 계속해서 다른 식으로 비틀어 갑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네, 지금 그쪽 패감이 문제예요. 네. 우하기의 패는 서로에게 물러설 수 없는 천지 대패인데 백은 확실한 패감이 몇 개 보이고 네. 흑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백은 이 부분을 믿고 있었거든요. 흑은 다시 또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이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여기서 백이 따냈을 때 네. 백은 여전히 패감이 몇 개 더 있는데 흑은 패감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대가 없이 하변과 우하가 다 잡힌다면 거의 회복 불가능한 형세인가요? 지금 하변과 우하가 잡히면 바둑은 끝이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쉽게 판단이 안 되시는 분들은 아홉. 처음에 이바둑의 전투의 시작이 되던 그 시점에 하변의 주인이 누구였는지를 생각해 보면 간명합니다. 네. 그 하변을 다 내주고 또 흑이 얻은 게 없죠. 중앙도 뭐 두텀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니까요.
지금은 하변 사활 그리고 우아기의 패 네. 신진서 3단이 배수의 진을 치고 둘, 셋, 마지막 전투에 임하고 넷, 있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네, 방금 여덟, 전에 신진서 3단이 둔 패감도 확실한 패감으로 보이진 않죠. 지금은 하지만 저런 식으로 가장 어려운 수를 상대에게 네. 던질 수밖에 없고요. 일단은 받았어요. 네, 백은 여전히 패감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받긴 받았지만 좀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받고자 합니다. 지금 백이 끊어간 수가 흑의 수를 조임과 동시에 백의 네. 수도 조이고 있거든요. 무조건 된다는 확신이 없다면 저런 수를 둘 수가 없습니다. 20초. 네, 지금은 아예 하변 쪽에 일선에 한 점을 따내겠다는 것으로 보이네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그 수가 마지막 남은 타협의 여지까지 없애는 수이고, 이것은 바둑이 결정이 났네요. 이제는 하변 쪽의 패는 백이 양보를 하더라도 흑 전체가 잡혔습니다. 패와는 그럼 무관한 거네요. 네, 지금 패와 상관이 없어요. 박정환 구단의 수일기는 저 패를 양보해도 네. 다시 백돌과 흑돌 전체의 수상전이 백이 한 수 빠르다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양쪽이 연결되면서 흑의 덩치는 굉장히 커졌는데 수가 크게 늘어나진 않은 거군요. 네. 언뜻 보면 백도 수가 별로 없어 보이지만 지금은 쉽게 처리를 해도 백이 한 수 빠르네요. 네. 결국 흑이 다 잡혔습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지금 저곳 단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우아기부터 줄이는 것이 아니라 하변부터 수를 조여간다면 백이 한 수 빠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흑이 더 이상 손 써볼 수 없게 됐는데요. 네, 여기서 하변을 계속 조여붙인다면 흑이 전부 다 이어야죠. 그렇게 됐을 때 서로 공배가 없고 백은 세수, 흑도 세수인데 네. 백이 먼저 우아기에 손을 돌려서 20초. 이 수상전은 둘, 백이 한 수 빠른 수상전입니다. 결국 흑이 다 잡혔습니다. 박정환 구단이 완벽하게 마무리를 짓네요. 네. 지금은 패도 아니라 다 잡혔고 그와 동시에 중앙 쪽의 흑 두텀도 사실 네. 두텀인지 아니면 약점인지 모를 정도거든요. 하나, 이건 더 이상 수순을 이어가기가 어렵겠네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신진서 3단이 돌을 거둡니다. 지금은 뭐 해볼 도리가 없어요. 네. 단명국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지금 복귀 장면에서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이 하변을 조여 부실 때 네.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그 수인데요. 저렇게 됐다면 그쪽에 패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네, 저렇게 조였다면 있고 네, 일선에 먹여치면 패가 되죠. 그 진행이 그래도 실전보다는 훨씬 어려운 진행이었습니다. 네. 뭐 마지막에 실전에서도 패가 되긴 했지만 상황이 많이 다르죠. 네. 박정환 구단이 대국이 끝나자마자 먼저 지적한 부분이 이 부분이고요. 네. 이렇게 됐다고 해서 흑이 우세한 싸움이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일단 이 진행이 훨씬 더 어려웠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조금 더 앞으로 돌려보나요?
네, 이 장면에서 흙이 수를 조이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결국 다시 이쪽으로 가네요. 네, 이건 실전인데요. 네. 다르게 수를 조였으면 뭐 어떤 것이 있었을지 그걸 판단해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뒀다고 해도 굉장히 어렵네요. 하변 모양은 실전과 동일하고 우하가 달라진 거죠? 우하의 백이 이제는 잡으러 가기에는 흙의 수가 워낙 많아졌고요. 네. 이렇게 된 다음에 서로 수를 늘리면서 서로 간에 네,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이 정답입니다. 굉장히 서로 수가 많고 이 진행이라면 백이 정말 우하기와의 수상전이 아니라 네. 하변과의 수상전까지 염두에 둘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형태에도 흙이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하변에서 흙과 백의 수상전이 비기 되는 순간 우하기는 자동으로 잡힙니다. 네, 지금 다시 안 된다고 보고 돌을 드러내죠. 역시 그 수상전도 안 되는 그림이었고요. 네. 지금 어떤 수상전이 된다고 해도 아슬아슬한 외줄타기이긴 한데 네. 현재까지의 복기에서는 흙이 이렇게 뒀으면 딱 된다 싶은 장면은 없습니다. 뭐 그나마 하변을 3선에서 조여가는 게 조금 까다로운 그런 수 정도였는데요. 네. 하지만 그렇게 패가 진행이 됐다고 하더라도 역시 중앙 쪽에 패감이 있어서 박정환 구단이 좀 유리한 싸움으로 보여요. 네, 지금 두 대국자가 실전의 결과를 알고 나서도 한참 네. 들여다봐도 결론이 나지 않을 정도의 변화인데 실전에 대국할 당시에는 30초 초읽기에 쫓기면서 한 수 한 수 두었으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래도 박정환 구단은 뭐 정확한 길을 찾아냈고요. 네. 이미 싸움의 시작이 백이 좀 유리한 싸움이었고 네. 전투에서 신진서 3단이 밀렸다기보다는 이 국면 운영 능력에서 박정환 구단의 진가가 발휘된 그런 한판입니다. 시작부터 우세한 싸움으로 시작을 하니까 그 뒤에 신진서 3단이 별다른 힘을 써보지 못했던 바둑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다고 하더라도 네. 우하기는 우하기대로 제압을 당하면서 지금 중앙 쪽에 탈출을 흙이 허용을 했기 때문에 네. 이것은 백의 우세입니다. 물론 실전처럼 그렇게 바로 승부가 나진 않았겠지만 계속 좀 따라가야 되는 바둑이 됐겠죠. 네. 바둑이 끝났던 시점에서부터 조금씩 시간을 거슬러 올라오면서 뭔가 흙이 더 좋은 변화가 없었을지를 살펴보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네. 없었죠. 더 앞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계속 앞으로 오고 있습니다. 네. 네, 이것은 좌변 쪽에 백이 충머리를 쓰는 그런 바둑이 되겠네요. 박정환 구단은 그냥 쉽게 정리해도 이 변화도 나쁘지 않다고 보는 건가요? 어떤 변화도 실전보다는 나았습니다. 일단 네. 실전이 최악의 변화가 되었고 무리한 싸움으로 판을 그르쳤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 이 변화도 흙이 좋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단 충머리를 사용하고 좌변 쪽을 건드려 올 때 그때 흙이 좀 껄끄럽습니다. 여러 가지 변화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박정환 구단이 신진서 3단에게 한 번의 기회도 허용하지 않았어요. 네, 신진서 3단이 물론 지금까지의 이 성장세도 대단하지만 여기서 한 발 더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박정환 구단을 넘어서야 하는데요. 네.
아직까지는 뭐 승패를 떠나서 내용면에서 항상 밀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어떤 네. 변화를 해도 흙이 좋은 그림이 잘 안 나오니까 흙 쪽에서 변화를 꾀하고 있는데요. 네, 박정환 구단 완벽한 마무리를 보여줬는데요. 신진서 3단에게 승리하면서 결승에 진출합니다. 신진서 3단이 승부를 너무 서두른 것 같아요. 네. 자신이 장기로 하는 수일기 싸움으로 상대를 유도해냈지만 네. 첫 전투의 시작이 좋지 않았고 박정환 구단이 역시 상대의 약점을 찔러 들어가는 능력은 탁월합니다. 네, 이세돌 구단과 박정환 구단의 결승이 성사됐습니다. 팬들이 가장 보고 싶어하는 결승이기도 한데요. 네, 한국 랭킹 1위와 2위의 만남입니다. 이 두 선수는 뭐 기풍적으로도 그렇고 네, 전대 1인자와 현재 1인자의 다툼도 그렇고 여러모로 볼거리가 많은 대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관전 포인트가 있는 결승 3번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이세돌 구단 대 박정환 구단의 결승 1국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